이달 들어 경남 곳곳이 역대 최고 10월 기온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천공항에서 1년 동안 운항한 소형 항공사가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저비용 항공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와 부품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경남의 기업들이 수소 산업에 뛰어들면서 산업 구조 재편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코딩 교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학생들이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 순회 교육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추석도 지나고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가 코앞이지만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경남 곳곳이 역대 최고 10월 기온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당분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낙동강 둑방길에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습니다. 강변 공원에는 분홍빛으로 물든 핑크 뮬리가 가을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가을 풍경을 즐기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한여름입니다. 지난 3일부터 경남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그늘이 없는 곳은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좀 많이 뜨거워서 좀 걷기도 좀 힘들 정도. 우산을 가져와야 했나? 양산 같은 거 좀 준비했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햇빛이 많이 뜨거워요. 지난 4일 함양은 31.2도, 다음 날 합천과 김해는 30.9도, 진주와 창원은 각각 29.4도와 29.8도까지 낮 기온이 올라갔는데 모두 역대 가장 높은 10월 기온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대기 상층부에 아열대 고기압이 자리 잡은 데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른 겁니다. 낮 기온이 평년보다 4도 이상 높은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또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번 늦더위가 당분간 이어지겠으며 오는 11일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대형 항공사가 떠난 사천공항에 소형 항공사인 하이에어가 1년여 동안 운항을 하고 있는데요. 높은 탑승률로 경쟁력을 입증하자 이제는 저비용 항공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승객 감소를 이유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월 사천공항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하늘길이 다시 열린 건 지난해 9월 25일 소형 항공사인 하이에어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가 흐른 현재 하이에어의 성적표는 준수합니다. 사천 김포 노선은 취항 후 계속 80%의 탑승률을 이어오다 올해 4월부터는 90%를 넘어섰습니다. 비즈니스 고객과 수도권의 병원 치료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의 선호 시간대에 정편을 개설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천 제주 노선은 70%의 좌석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 편의는 확대됐습니다. 사천 김포 노선이 올해 8월과 9월 각각 2편과 4편이 정편된 데 이어 매주 월요일에는 낮 시간 운항도 시행 중입니다. 하이에어가 경쟁력을 입증하자 이제는 저비용 항공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LCC 추가를 통해서 이용객들의 이용 시간 선택의 폭을 넓힐 수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이용객들의 수요 증대를 통한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도 저비용 항공사의 취향 검토에 나서는 한편 운항 장려금 지급 기준을 낮추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이어서 수소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수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곳, 바로 산업계인데요. 소재, 부품 등 기초 산업에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경남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수소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신은정 기자입니다. 독일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잠수함용 수소 연료전지 상용화에 성공한 창원의 한 제조업체입니다. 잠수함 수소 연료 전지로 약 20일 연속 수중 작전이 가능해져 해군의 작전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이 같은 기술력으로 회사는 2년 새 매출이 2배나 증가하는 등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수소 산업에 지금 투자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죠, 많이. 그래서 아마 수소 산업은 규모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저희도 사업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지 않겠나. 이처럼 수소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거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경남의 기업은 수소법에 의해 지정된 수소 전문 기업 3곳을 포함해 모두 37곳.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울산과 경북 다음으로 많습니다. 생산과 저장, 이송, 활용 등 수소 전주기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 장비 같은 기초 산업에 경남이 수준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다 기존에 갖춰진 산업 인프라 덕분에 수소 산업 전환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조선기계, 항공, 자동차 산업과 같은 경남의 핵심 산업은 수소와 연계했을 때 훨씬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시너지를 더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소기업이 모인 특화단지와 각종 수소 관련 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등이 곧 지정 구축될 예정으로 경남의 산업 지도가 수소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코딩 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접근의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런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농어촌 코딩 순회 교육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마이크로비트라는 교육용 컴퓨터에 명령어를 집어넣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도출되는 결과물을 마냥 신기해합니다. 마이크로비트에 그대로 출력이 되고 그거를 저희가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 분야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딩 작업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각광받는 직업 선택에 유리하고 논리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해서 최근 코딩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 하지만 수도권 학생들은 학원은 물론 과외까지 받는 데 반해 농촌 학교 학생들은 접근의 기회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교육 과정에 코딩을 포함시켰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17시간에 불과합니다. 이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진주교대가 경남 지역 농어촌 13개 학교를 순회하는 코딩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농어촌 벽지가 포함된 경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비교사들이 참여해서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교육으로 충족할 수 없는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면 학교 교실에서의 상시적인 코딩 교육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어제 오후 5시 이후 경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97명이 나왔습니다. 시군별로는 김해 27명, 창원 21명, 양산 17명, 거창 9명, 진주와 창녕 각 5명, 거제와 밀양 각 4명, 함안 3명, 고성, 남해 각 1명입니다. 이 가운데 43명은 지인과 직장 동료 등 도내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다 확진됐고 양산 소재 공장과 관련해서는 1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확진자가 74명으로 늘었습니다. 김해시가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기업체, 직업소개소, 대형 건축공사 현장, 농축산시설에 신규 근무하게 되는 내 외국인은 근무 시작 전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자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경남 최초로 거제시가 자체 예산 60억 원을 투입해서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2만 3천여 명의 시민에게 한 사람당 25만 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거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으며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급 수단을 지역 선불 카드로 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일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LH에 대한 국감에서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자정을 위한 내부 혁신안 이행 실태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을 비롯한 경남 주요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21일까지 열립니다. 김상훈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 전현직 직원들이 지분을 갖거나 차명으로 가담한 부동산 회사가 5곳이며 투기 금액은 217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LH가 내놓은 혁신안 어디에도 이 같은 투기를 방지할 대책은 담겨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를 비롯한 5개 국토교통부 선도 사업을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철도망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부산 김해 경전철이 10년 동안 민간 사업자에게 3,145억 원을 재정 지원했고 2041년까지 연평균 600억 원을 보전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60대 노동자가 효성중공업 창원 3공장에서 중량물에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효성중공업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중량물을 들어올린 고리에는 이탈을 막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크기와 형태가 매번 바뀌는 중량물에 맞춰 안전작업 방법 등을 고지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도 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천 지역 6개 신문사가 일회공원 명칭 변경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합천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 방식으로 진행하며 조사 결과는 오는 12일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의회가 고성군의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김향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6명의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내년 2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수해와 수년간 지속적으로 생긴 섬진강 퇴적토에 대한 대규모 준설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하동군은 퇴적토 준설이 필요한 4개 지구 가운데 신비지구와 두곡지구에 100억여 원의 사업비로 129만여 제곱미터의 퇴적토를 준설해 유속 흐름을 빠르게 하고 제첩 서식지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372곳의 교실에 기가급 인터넷 무선망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도교육청 자체 예산을 합친 187억여 원을 투입해 이미 구축 사업을 마무리한 교실을 제외한 나머지 교실에 설치하며 현재 추진 중인 학생 1명당 1대의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교육희망 3법과 4대 교육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희망 대장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정교조는 초중등법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아수 14명 상한 규정을 두고 시행령엔 구체적인 교사 업무를 규정해야 하며 내년 10월에 고시될 2022 교육과정 속에 수업 일수와 시수, 교육 내용이 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